최근에 금리 인상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많이 더욱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자산의 가치가 더욱더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현재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를 보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투자를 한 발 뒤에서 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임성배 TV. 보동과 댄데크.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 그리고 대중들이 모두 다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고 한 발 뒤에서 물러나는 이런 시장,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을 했을 때는 답이 그렇게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책들에서도 대중과 반대로 해라 라는 그런 말들이 있죠.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폭등을 했다가 지금 이제 조정이 되니까 너무나 고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올랐던 부동산의 가격들을 보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호가 대비 30%뭐 그 이상으로도 더 빠지는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아주 통쾌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의 댓글들을 많이 남기는 것 같거든요. 저는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맹점은 똑같아요. 무주택자라면 1주택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를 저는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거고, 제가 2003년도부터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23살 때부터 지금 44살이 된 지금 2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동산 관련된 사업들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무주택자인 분이 돈이 많아가지고 내가 현금 흐름을 많이 만드신 분들이라면 무주택자라도 상관없어요. 10억짜리 전세 살면 되겠죠. 그리고 값비싼 월세를 렌트해서 살면 됩니다. 하지만은 저도 어렵게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비닐하우스에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살고, 저희 어머니 역시도 집이 없이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중산층이 아닌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주택자가 돼야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정적인 집, 그리고 내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의 기반이 있어야지 내가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이제 대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대출 금리가 많이 오르게 되면은 이제 대출 금리가 낮아졌을 때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금리가 낮았을 때 내 집 마련을 하면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평범한 생각들, 똑같은 생각들을 한다면 금리가 낮았을 때 많은 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금리가 높았을 때 지금과 같이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시장 속에서도 누군가는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제가 이제 신축 아파트들, 그리고 신규로 분양받은 아파트들의 사전 점검을 하는 곳들을 다니면서, 그리고 지인분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들을 보면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가 더 낮았을 때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고, 그리고 대출 금리를 더 낮게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의 말은 똑같습니다. 내가 그때라도 하루 빨리 내 집 마련을 했기에 지금 금리가 높아지고 이런 시점이라고 하지만 내 집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던 호가의 가격들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조정을 받는 시장 속에서도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요. 누군가는 부동산의 개수를 늘리고요. 누군가는 투자를 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무분별하게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한테 부동산의 개수를 늘리거나 투자를 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의 가격이 더 떨어졌을 때, 하락했을 때, 더 반토막이 났을 때 내 부동산을 사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부동산의 가격이 하염없이 계속해서 떨어졌을 때, 떨어지고 있을 때 용기를 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2010년, 그리고 2012년도까지 이제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 그런 침체 국면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2010년도 이후에 2기 신도시 물량들이 공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와 플러스 공급 물량들이 합쳐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악조건과 악조건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장기 침체가 됐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런 시장 속에서도 기회를 만든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 시장 속에서 부동산을 투자하고 주식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큰 부를 지금 현재 이루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난 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의 가격이 큰 폭으로 빠졌었어요. 그때 당시에 주식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 영상 중에 주식에 대한 영상은 뭐 2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상들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 때 많이 떨어진 그런 주식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어쩌면은 해외 주식에 조금 많이 떨어진 가격의 주식들을 매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의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예요.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죠.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감에 쌓여 있었고 그런 많이 빠진 가격을 보면서 주식을 사지 않고 더 빠지기를 기다렸던 분들이 엄청나게 많죠. 지금 현재도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지금 고가 대비 많이 빠졌던 이런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을 사고 버티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상승하는 시장이 오겠죠. 그리고 부동산을 하락한다고 계속해서 외쳤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폭등자 같은 경우에 큰 폭으로 부동산이 올랐죠. 계속 오르는 시기에서도 계속 부동산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고장난 시기에도 하루에 2번은 맞습니다. 부동산의 시장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 속에서도 또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시장이 올 거예요.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반복한다는 것을 일단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팩트고 사실이에요.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1997년 IMF 때부터 지금까지 2022년도까지 부동산의 큰 상승과 하락이 있었는데 이 상승과 하락은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 무조건 상승이 계속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하락하고 조정을 받을 때는 부동산의 가격이 영원히 더 침체되고 조정받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정작 위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떨어지는 가격을 보면서도 여전히 무주택자이고 그런 주택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바닥을 견고하게 만들고 바닥을 딛고 난 후에 무릎 그리고 그 위로 상승하는 시장이 되게 된다면 또다시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 시기를 계속해서 늦춰지는 거예요. 계속 미루어지는 거예요. 5년 전에 내가 살 수 있었는데 비싸서 못 샀고 3년 전에 살 수 있었는데 비싸서 못 샀고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도 늘 내가 감내하기보다는 비싼 가격에 머물 겁니다. 물론 지금과 같이 조정받는 장세에서 제 채널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이제 많이 떨어진 급금매의 물량들의 내 집 마련을 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많이 빠진 그런 가격에 직접 근접이 된다면 그리고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면 지금이나 예전이나 미래나 여전히 사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시장 속에서 금리가 멈추면 산다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부동산의 가격과 금리는 100% 연동해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금리가 낮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적도 있고요. 내렸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금리가 높았을 때도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을 때도 있고 내렸을 때도 있습니다. 단순히 금리라고 하는 이 지표 하나만을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금리가 오르니까는 부동산의 가격이 지금 현재 많이 오른다, 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편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제 큰 시장을 보지 못하고 하나의 단편적인 부분만으로 이 큰 시장을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오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의 시장이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없는 시장, 거래를 하지 않는 시장이 형성이 됐어요.
이러한 시장에서 누가 위너냐면은 현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이 떨어진 가격, 급금매의 물량들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계약의 테이블에서 현금을 가지고 더 가격을 낮게 거래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실거주를 할 수 있는 현금 보유자분들이 지금 현재는 원하는 매물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출의 규제 완화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거래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이라든가 그리고 대출에 대한 완화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시장이 조금 움직이게 될 거예요. 왜? 세제가 혜택이 만약에 취득세라든가 양도세는 지금 현재 유예 기간이 있지만은 취득세라든가 대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게 된다면 내가 취득세의 세금 같은 경우 그리고 대출의 규제 때문에 내가 주택을 사지 못하고 투자를 못했던 분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되게 된다면 저변 확대가 조금씩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장들이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거래 활성화가 되는 시장들로 이전하게 된다면 그때 이제 뒤늦게 실수요자분들 또는 부동산의 거래를 하지 못하고 경험이 없었던 분들이 부동산 거래를 할 겁니다. 이런 영상을 보시면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댓글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당신이나 많이 사셔라.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리고 다주택자들 피눈물 흘려봐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주택자분들이 다주택자분들을 걱정할 필요는 1도 없어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더 부자이고요. 그리고 올바른 재테크를 했고 올바른 투자를 했다면 다주택자분들은 여전히 행복하고 안락한 생활들을 누리면서 충분히 여가를 누리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나누고 있을 겁니다. 다만 무분별하게 투자를 한 사람들,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갭 투자를 통해 가지고 저기 지방에 있는 무리한 여러 채의 투자들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고통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올바른 재테크를 해야 되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재테크의 마인드 세팅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성공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는 딱 나뉘어지게 돼 있습니다. 성공하는 자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꼴등을 하더라도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50등을 할 수 있을까? 30등을 할 수 있을까? 10등을 할 수 있을까? 1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꼴찌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한 발 한 발씩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바꾸고 나의 습관을 바꾸고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에서 최대한의 역량을 끌어올리면서 최대치의 목표보다 넘어갈 수 있게끔 내가 만약에 공부를 못하는데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목표치를 정했다면 서울대를 만약에 못 가더라도 70% 80%까지만 내가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큰 성공을 한 거라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작은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이 작은 목표를 이루면 더 큰 목표에 대한 그런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큰 목표를 잡았을 때는 생각보다 두렵기 때문에 낮은 목표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큰 목표를 잡고 뭔가 한 발짝, 원 스텝, 투 스텝씩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과 같이 부동산의 시장이 안 좋고 떨어지고 침체의 시장 속에서도 금리가 오르는 이 시장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기회를 어떻게 만들 건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더 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안 좋은 부동산 시장 속에서 내가 잘못된 투자를 하면 큰일 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늘 행동하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쩌면은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이때까지는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했는데 정말 어쩌면은 추후에 부동산 가격이 더 조정을 받고 그리고 규제의 완화가 더 풀어지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 않더라도 어쩌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제에 대한 완화책까지도 이루어지게 된다면 저는 극심한 공포가 형성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거래를 하지 않고 부동산에 대해서 2008년도, 1997년도의 그런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너무나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없고 떠나는 그런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장이 되었을 때 비로소 정말 저가의 매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물량들이 있을 때 저가의 투자들을 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정말
투자의 고수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올바른 재테크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활용해 가지고 그런 물량들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을 할 겁니다. 지금 이제 많은 영상에서 부동산의 침체기, 하락기 그런 얘기들을 많이 다루거든요. 분명히 상승기는 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거는 필연이에요, 필연. 언젠가는 상승기가 또 와요. 그리고 상승기가 또 오면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또 상승을 외치고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벌떼처럼 또 달려들 겁니다. 그 시기가 또 지나가면은 또 지금과 같은 조정기와 침체기가 또 와요. 또 오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동산의 하락기가 왔을 때는 사람들이 이 시장에서 떠나 있고 그리고 부동산의 시장이 가격이 상승이 되고 너무나 폭등하는 장세가 오면은 너도 나도 또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해가지고 부동산을 사려고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20년 넘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 게임의 룰 그리고 이 게임의 룰을 어느 정도 경험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타이밍이 됐을 때 사고 어느 정도 타이밍이 됐을 때 팔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 않고 경험을 하지 않고 무주택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는 더욱더 하락하기만을 그냥 외치고 행동하지 않고 또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을 때는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늘 무주택자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 영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무주택자 분에서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지금 입주를 앞둔 분들도 있고요. 입주를 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는 경매나 청약이 아닌 매매를 통해서도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셔서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안락한 가정을 꾸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무주택자일 때는 몰랐지만은 이런 대출이라든가 1주택자가 되면서 경험한 것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서서 내 집 마련을 했다면 지금 많은 자산의 가치를 상승을 이루었겠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올바른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내가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자산의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오른 것에 대한 용기, 믿음을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이 시장 속에서 1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되기 위한 기회, 어쩌면은 더 입지가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작은 평형에서 더 넓은 평형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아마 스스로 만들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침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지가 있지만은 추후에는 언젠가는 반등을 할 것이고 이런 침체기의 시기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유심히 보신 분들만이 달콤한 열매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앞으로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